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문학 TV입니다. 여러분들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부응해서 우리 스포츠 문학 TV는 질적 연구법 특강을 준비했고요. 오늘 질적 연구법 특강은 여러분들 질적 연구를 어떻게 잘하는지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강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질적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감동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 잘하는 사람이 질적 연구자로서의 잘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사람은 절대로 질적 연구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듣게 되고 미묘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감동 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휘슬러의 화가의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지요? 회색과 검정색 배경 안에 차분한 어머니가 이제 앉아 계시는데요. 어머니는 손에 바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계신데요. 오직 아들의 성공을 바라면서 이게 묵상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 여러 가지 마음이 혹시 잘 느껴지는지요?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작품 감상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은요,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좀 힘든데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 나시고 나서는 유럽 여행 가실 때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바로 오르세 미술관에 가셔서 이 작품을 한번 직접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감동의 도가니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여기 나왔듯이 여러분들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thought, changing future.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 나왔죠. 광고 문구에 나왔고 특히 박웅영 선생님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하는데요.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장소가 바뀌게 되면 결국 시간이 바뀌게 되고 시간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져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질적 연구를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관점을 갖고 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질적 연구의 세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 이것이 질적 연구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연구자로서의 미래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질적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도구라는 개념입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changing thought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마사초의 그림입니다. 네, 피렌체 시대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시죠. 이 마사초의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도 나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성 베드로에 대한 그림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르네상스 당시에 인간에게 최고의 행사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르네상스 때에는 우리 인간이 신에게 경건하게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세례였습니다. 그 엄숙한 세례 장면을 보면 여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마사초가 이 세례받는 경건한 시인을 그리면서 인간의 이 나약한 모습을 제대로 그려냈다라는 것, 이거야말로 화가로서 상당한 모험이었죠.
그러나 마사초는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있는 그대로. 우리 질적연구자의 덕목은 바로 있는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사초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예술가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질적 연구 잘한다는 것, 질적 연구를 열심히 하는 연구자의 덕목은 바로 마사초와 같은 바로 이러한 자세, 우리의 인간의 삶과 경험과 체험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는 자가 멋진 질적 연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질적 연구 강의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연구 전략을 짤 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구 현장에서 연구 전략을 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료 연구자와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연구도 있지만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보조 인터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장 선생님의 여러 가지 협조가 없으면 우리 연구가 성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내 연구가 체육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할 때 체육교사와의 라포와 심리적인 친분관계가 없다면 좋은 연구가 일어날까요? 절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 현장에서의 연구 전략 짤 때 연구 로드맵,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연구 로드맵이라고 있는데 연구 로드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적 연구를 잘하는 방법 중에서 아주 핵심은 저는 연구 로드맵을 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선 A4 용지에 일정만이라도 그림을 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에 밑줄을 쭉 긋고 2020년 7월 며칠, 2020년 8월 며칠 잡아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좀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인드맵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정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태백산맥을 쓰실 때 용지 한 장에 이 10권이 넘는 그 태백산맥 전권에 대한 그 로드맵을 다 그림을 그리시고 그 베스트셀러 장편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태백산맥을 만드는 조종래 선생님의 그런 노고, 그런 생각을 좀 차용해서 여러분들 논문, 학위 논문이고 학회지 논문에도 한번 로드맵을 적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제가 마인드 매핑 하는데 우리 또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마인드 매핑 어떻게 하는지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연구 로드맵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A4 용지 한 장을 준비하시고요. 가운데에다가 여러분들이 중심 주제를 하나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가지를 치는 것이죠. 가지를 쳐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심에서부터 점차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지치기를 해나가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요 맨 밑에 지금 달아놨듯이 초보 골프 캐디의 초기 곤란 경험에 대한 연구, 이런 질적 연구를 한다. 요 제목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래서 초보 골프 캐디는 누구예요? 골프 캐디가 된 지 한 달 정도 되신 분이에요. 네, 지금 골프 캐디가 되신 한 달 정도 되신 남자 또는 여자의 캐디인데 초기 곤란 경험. 초기 곤란 경험은 뭐죠? 그렇죠. 캐디가 돼서 경험하게 된 초기 경험. 이런 연구 양적 연구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초기 캐디 300명을 한꺼번에 우리가 몇 달 만에 모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대상으로 한 설문 문항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곤란 경험이라는 개념을 질적 연구적 테마로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다. 그럼 여러분 직접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A4 용지를 준비하신 다음에 가운데에 초보 캐디의 초기 곤란이라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하나씩 가지를 쳐 나갑니다. 첫 번째 가지는 연구 참여자는 누구? 연구 참여자는 누구라는 가지를 또 하나 넘어가니까 라포 형성 어떻게? 네, 하나 딱 넘어가니까 네, 누구 소개? 이경중 소개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나가면 정철수, 스노우볼 샘플링, 그 다음번 누구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치기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맥락의 가지에는 선행연구라는 가지를 옆에다 쳐놓습니다. 그럼 선행연구에 골프 참여자의 연구 누구 이철원의 연구 김철수의 연구 예. 그 다음에 외국 연구 중에서는 아까 했지 갑비의 연구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줘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마인드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직접 파일도 연동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는 뭐죠? 면담이죠. 면담 시기를 언제 갈 것인가? 1차 면담, 2차 면담, 3차 면담. 그 다음 면담에서 중요한 질문지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이죠. 또 하나의 가지 하나는 뭐죠? 관찰. 언제, 어떻게. 또 하나의 가지는 시간 일정. 또 하나의 가지는 연구 타당성, 신뢰성. 또는 우리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신빙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빙성. 트루스트 왈스니스라는 이런 개념들. 링컨과 구바가 얘기했던 신뢰성 타당도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구도 체크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멤버 책이라고 그러죠. 멤버 책. 연구 참여자 확인. 이런 것들까지도 가지를 다 쳐놓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치고 들어가서 중요한 건 뭐냐? 질적 연구는 이 마인드맵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했죠? 질적 연구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유연하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양적 연구는 바뀌면 안 된다. 바뀔 수 없다라는 거죠. 가설 검증하는 게 양적 연구의 핵심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로서 현장에 직접 진입을 하게 되죠. 엔트리. 우리가 이제 엔트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직의 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연구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회고적 인터뷰를 통해서만 경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적 연구는 다양한 형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스포츠 클럽의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 스포츠 클럽의 회원들이 자꾸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 스포츠 클럽의 사람들은 장년층과 청년층은 싸움을 할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또는 조직의 장을 잘 만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누구냐? 교장. 분명히 그 조직 내에 갈등이 존재한다면 그 갈등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그 갈등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나의 질적 연구, 자료 수집이 원활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자가 보아야 할 사건은 중요한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걸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 연구는 동시에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조영달 교수님이 쓴 글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모든 일과 행동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의 행동은 서로 영향을 갖고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써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일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일들도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학생이 그와 싸워서 크게 다쳤다면 그와 싸웠던 상대방에게는 처벌의 문제가 생기고 본인 자신에게는 가족과 선생님들한테 해명하는 일이 생겨야 되겠고요. 동시에 학급의 학우들 간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죠. 그런 싸움을 통해서 뭐 어떤 친구들은 파워를 얻게 되고 어떤 친구들은 힘을 잃게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크게 그 학생들로부터 좀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질적 연구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질적 연구자의 덕목. 우리 조금 앞으로 돌아갈까요? 감동을 잘해야 되는 거죠. 감동을 잘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감동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이러한 그 현장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바로 이 감동을 잘하는을 통해서 일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들,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